요즘에 청약이 정말 핫해요.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 오늘 정말 A부터 Z까지 이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까지도 한번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네요, 진짜. 안녕하세요.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대답하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의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오늘도 툭 터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핫한 이슈죠. 아파트 분양과 청약. 올해도 몇 가지 괜찮은 청약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청약이라는 걸 어디서부터 준비할지, 언제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오늘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전문가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수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청약이 정말 핫해요. 지금 청약만 보여요. 그죠? 분양시장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 오늘 정말 A부터 Z까지 싹 다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복잡한 게 아닌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이니까 어려워하는 것 같고요. 한 번만 설명 들으시면 다음부터는 아마 편하게. 이 청약이 문제가요. 당첨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당첨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까지도 한번 팁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다. 네. 청약이요. 제일 먼저 하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무엇부터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신 경우가 많으시대요. 그럼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청약 통장이 있어야겠죠. 아무 은행이나 가서 그냥 가입하면 되나요? 거의 모든 은행이 다 되고요. 원래 네. 예전에는 이제 주택은행, 지금은 통합돼서 국민은행인데 국민은행에서만 청약 통장을 만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일반 시중은행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5대 시중은행에서는 다 네.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고 해서 네. 예전에는 이제 저축과 이제 그러니까 공공 분양과 이 민간 임대 그 통장이 분리가 돼 있었는데 다 통합됐거든요. 그래서 통장 하나만 만드시게 되면은 일반 뭐 공공 분양도 가능하고 민간 분양도 분양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거 저 알아요. 저희 엄마 통장이 옛날 그 주택은행 통장이에요. 근데 저희 엄마 거는 매달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돈을 넣어두는 그 예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공공은 안 되고 민영만 분양할 수 있는 거 무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청약할 때 그 뭐 미사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그 공공은 하나도 못 넣었어요. 네. 그 민영만 넣을 수 있고 이게 또 다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엄마 통장은 예전에 그 주택은행 거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투유라는 걸 못 이용하고요. 꼭 그 국민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였는데 엄마가 너무 힘드시니까 매번 청약할 때마다 엄마가 은행에 가셨어요. 은행 창구에 가서 창구 직원분이 이렇게 종이로 요즘 시대에 세상에 종이에 써서 청약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게 저희 집. 저도 종이로 청약한 지가 한 2번 정도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약을 9번을 넣었었어요. 앞에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거 다 종이 모아놨어요. 그거 나중에 그 무슨 그 이주연 박물관 같은 거 만들게 되면은 진연할 동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골동품이네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투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요즘에 청약은 쉽게 그 아파트 투유라는 사이트에서 통합으로 다 청약을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통장을 만드시는 분들한테는요, 이 국민은행보다는 국민은행이 아닌 일반 은행에서 만드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약 신청도 편하고 확인도 편하고 심지어 알람도 와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순위가 돼야 됩니다. 일단 1순위가 돼야지 청약 우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일정 기간 계속 부금을 붓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요. 이게 지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역, 비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 12개월만 되면 1순위 조건을 주는데 지금 조정대상 지역부터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은 24개월이 돼야지 1순위를 줍니다. 일단은 그 부분이 있고요. 일반 청약의 경우에는 만약에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혜택이 있어요. 이번에요 뉴스를 봤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그래가지고 뭐 기존에 10%였으면 20% 이런 식으로 좀 더 양을 늘려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공급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걸 굉장히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초년생들, 신혼부부들이 청약통장을 넣어봤자 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청약통장 보유 기간도 가점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 기껏 해봤자 2년,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무주택자분들하고 가점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 특별 공급 제도를 좀 강화시켜줬어요. 그래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특별 공급에서 한 10% 정도만 할애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민간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20%,
공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 정도의 양을 신혼부부들한테 특별 공급을 해줍니다. 아, 그럼 신혼부부들은 이번 기회에 그 공고문을 정확하게 잘 읽어본 다음에 좀 청약을 하면 기회가 확대된 만큼 당첨의 기회도 또 높아지겠네요. 너무 재밌는 것은 네. 일반 공급은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특별 공급은 경쟁률이 낮아요. 심지어는 미달나는 단지들이 대부분입니다. 청약이 미달이나요? 그러니까 특별 공급은 미달이 되죠. 그러니까 1대1이 딱 차는 거잖아요. 네. 1대1이 안 되는 단지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특별 공급은 평생 딱 한 번 쓸 수밖에 없지만 그 한 번을 제대로 쓴다고 하면은 대부분 다 청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정말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핫한 지역을 좀 제외하고 약간 경쟁률이 조금 이렇게 좀 중간 정도 될 만한 곳을 잘 선별을 하면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훨씬 높아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데들은 또 비싸요. 어차피 신혼부분들은 맞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에 있는 그런 신규 단지를 청약한다고 하면은 거의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청약의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어요. 아까 통장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1단계였잖아요. 그럼 이제 특별공급이 확대됐으니까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특별공급을 한번 노려봐라. 그다음에 신혼부부가 아닌 다른 특별공급 대상자들도 특별공급이 무조건 다 이렇게 완판되는 것은 아니니 눈여겨보아라까지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청약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통장 있는데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부동산 공부가 필요합니다. 네. 부동산은 첫 번째도 입지, 두 네.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잖아요. 아, 입지, 자기가- 입지. 네. 자기가 관심 갖는 입지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 입지에 어떤 아파트들이 분양 계획이 있는지를 일단 아. 연간 단위 정도는 나와 있거든요. 분양기 어디가 이제 네. 뭐 할 건지. 정확한 날짜는 지정이 안 돼 있지만 대충 이 정도 월에 분양을 할 것이라는 것들은 뭐 인터넷 기사라든지 신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에 두셨다가 때가 되면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주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서 그냥 명령문만 몇 번 딱딱딱 누르시면 청약이 돼요. 근데 청약하실 때요, 꼭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청약이 공고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년치 캘린더가 쫙 나오잖아요. 그럼 캘린더를 미리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 분양할 쯤이 되면서 뉴스도 모락모락 나와요. 네. 그때 반드시 공고문이 나기 전까지 그 청약 예치금, 그 평형별로 넣을 수 있는 그게 금액이 다 달라요. 서울, 그다음에 수도권, 그다음에 경기, 인천에 따라 이렇게 다 다른데요. 그거에 금액을 맞춰서 넣어놓으셔야 돼요. 네, 금액이 크지는 않으니까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통장을 만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2년 정도가 넘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있는데 본인이 세대주여야 돼요. 맞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간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세대주. 예, 특히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대주가 되는데 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세대주가 한 집에 2명 있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대주 명의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 1순위가 되려면은. 네, 그래서 네, 그것도 네.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간혹 가다 결혼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성인인데 네.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20대, 맞죠, 20대 그쵸. 분들. 아직 독립을 못하면 같이 예, 사는 그거는 경우가 세대주가 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세대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자기가 조건이 다 됐는데 청약을 네네. 넣었는데 1순위가 안 돼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굉장히 있죠. 중요한 꿀팁이네요, 진짜. 네. 요즘에는요, 청약이 그 1순위와 2순위가 있는데 2순위까지 잘 기회가 안 오는 것 같고요. 네. 1순위를 잘 맞춰서 청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청약을 할 때 사실 가격도 중요하잖아요. 이 단지를 청약할 때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좀 결정을 할 때 어떤 것들을 보고 내가 이걸 청약을 해도 될지 말지 입지도 있지만 네. 가격적인 부분도 좀 궁금한데 사실 그거를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쏙 하고 이거 싸 하고 하지만 네, 대부분들은 모르시거든요. 네. 그리고 새 아파트는 사실 그 기존의 아파트보다 분양이 좀 더 비쌀 수도 있잖아요. 요 네.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서 청약을 좀 망설이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 때 그 가격을 보고 저 청약해야겠다 하는 이 마음의 결정을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좀 좋을까요? 그래서 항상 네. 그 입지 공부할 때 주변에 있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대장주, 제일 예, 좋은 왜냐하면은 아파트. 그 아파트가 비싸서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그 아파트와의 가격 격차를 보면서 이 아파트가 비싼지 싼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그 아파트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같은 시세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네, 비교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예. 예, 그래서 최근 이제 곧 분양할 아파트인데요. 네. 미사 강변도시라고 해서 하남시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미사지구. 예, 그게 초반에 1,100만 원, 1,300만 원대 분양을 했었는데 가격이 정말 지금 거의 2천만 원 정도 하죠. 2천 훨씬 넘어요. 예. 좋은 아파트들은 훌쩍 넘어요.
그래서 한번 시세를 볼까요? 직방 빅데이터 랩에 보면요. 네. 시세가 나옵니다. 매물 정보에서 하남 미사 강변도시에서 망원동에 이제 가장 많은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데요. 망원동에 예. 있는 아파트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매매가가 1,917만 원이에요. 맞아요. 그 네. 랜드마크 아파트는 벌써 평당 2천만 원 훌쩍 넘겼어요. 그래서 한번 평당가 순서로 한번 네. 보겠습니다. 이 망월동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미사 강변 푸르지오인데요. 강변 푸르지오. 맞아, 인기 있어요. 평당 2,256만 원이죠. 네, 맞아요. 예, 거의 뭐 한 80% 90% 올랐죠. 2배 가까이 올랐다. 그 밑에 있는 28단지도 되게 인기 있는 단지예요. 맞아요. 그때 한번 학군 얘기할 때도 맞아요. 말씀해 주셨던 저희 얘기 단지기도 한번 하고요. 했었죠. 2천만 원이 넘죠. 네. 그럼 일단 이 미사 강변도시 망원동에서는 아마 평당 2천만 원 전후 시세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 분양을 할 것 같은데 이제 미사역 파라곤이라는 아파트가 있죠. 맞아요. 미사역 초역세권에 들어서는 아파트예요. 제가 어제 기사 봤는데 네네. 미사역 파라곤 아파트가 개포 8단지에 이은 또 하나의 로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게 왜 이유가 그런 뉴스가 나온 걸까요? 하남시에서 가장 취약한 점이 전철역이 없다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5호선이 연장되면서 하남 미사 강변도시에 미사 강변도시라는 역이 생기거든요. 그 역 바로 초역세권에 파라곤이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미사 강변도시에서 입지가 제일 좋은데 제일 비싸야 되는데 이런 평당 2천만 원이 넘는 시세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을 하거든요. 제가 그 모집 공고를 봤는데 1,400만 원대 전후로 분양을 하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이 1,400만 원대에 분양한다는 얘기가 지금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네, 아까 제일 좋은 아파트가 아까 평당 저 2,000이 평당 2천 넘었었잖아요. 넘었었는데 예. 야, 그러면은 똑같네요. 아마 이 2천만 원보다 빼기를 하게 되면은 평당 600 정도가 저렴한 비용이니까 네. 한 30평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2억 4천, 2억 5천 정도를 저렴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입주할 때 보면은 그럼 경기도 아파트 한 채 네. 값인데요? 그러면 한 아파트? 3억 정도 시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네. 청약을 넣어야 되고요. 신혼 부부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특별 공급을 들어가야 되겠죠. 아, 그러면은 이 하남시에 있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하남시에 있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약할 때 이게 지금 조정 지역이에요. 맞아요. 조정 지역은 지금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1순위가 아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1순위일 때 제가 좀 잠깐 짚어드릴게요. 세대주이신지 아까 말씀하신 꼭 그렇죠.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무주택조는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지. 근데 이게 본인 외에 세대주를 다 포함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 세대원까지 전부 다. 그다음 제일 중요해요.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조정지역 내는요, 그 서울시 전체와 그다음 경기도의 조정지역까지는 5년간 재당첨 금지라는 조항이 파리대책 이후에 생겼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당첨된 사실, 청약뿐만 아니라 그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만약에 제가 그 조합원 신청을 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면 이것도 해당된대요. 맞아요.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본인은 청약을 안 받았는데 네. 세대주가 일 테고 세대원 중에 한 명이라도 청약한 당첨 사실이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족 몰래, 네. 가족 몰래 이렇게 네. 주택을 구매했거나,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했거나 그러면은 다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계약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대부분 다 그런 케이스예요. 아, 부적격자. 예, 부적격자. 그래서 또 거기서도 또 선착순이라든지 또 뺑뺑이 돌려가지고 또, 네, 네. 또 뒤늦게 또 당첨이 되시는 분들도 아니, 있어요. 그, 당산동 아이파크에서요, 네. 그 자녀 세대가 8개가 나왔어요. 25평, 그 다음에 이제 나왔는데, 그 총 8세대가 나왔는데, 이 8세대의 경쟁률이 거의 2000대 1 정도가 나왔어요. 이게 온라인으로 받았거든요. 예전에는 현장 가서 줄 서서 했잖아요. 네. 요즘은 다 인터넷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했고 저 주변 사람 다 했어요. 그건 어차피 순위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저도 이건. 저희 주변 사람들 그 청약 못 하시는 대상자분들이 그 서울에 당산역이 입지가 좋잖아요. 예. 거기 집을 마련하고 싶어서 어저께 정말 아파트 뒤에 불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레미안 단지, 당산 레미안이 네. 거의 15년 된 단지인데 그거보다 더 싸요. 새 아파트가 그러면 네. 뭐 저희가 지금 그 청약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 랜드마크 아파트를 찾고 그 랜드마크 아파트의 가격과 한번 비교해서 이 청약가가 적절한지를 따져보라고 했는데 아이파크도 그게 해당이 되었군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네. 소개했던 단지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네. 디브리핑을 해드렸던 거였었고요. 그 외에도 올해 굉장히 좋은 물량들이 많아요. 청약 물건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지방 위주로 분양을 했었는데
올 초부터 서울 수도권 위주, 특히 서울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단지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요.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청약편 다뤘었잖아요. 서울편, 그다음 경기도편. 아, 이 청약이 진짜 청약통장만 있고 대상자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주변에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1주택지이지만 갈아탈 수요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청약 정말 권하고 있어요. 네. 어디가 좋을까요? 서울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는요, 뭐 추천드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그래요. 다 입지가 좋은가요? 예. 서울은 지금 새 아파트가 원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지 않아도 새 아파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경쟁률도 좋고요. 네. 그래도 서울도 이제 노후주택이 많아가지고 지금 노후도가 심각해지고 있죠. 예, 그리고 또 1기 신도시 내도 지금 5년 차가 됐기 때문에 뭐 분당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거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분당에 있는 네. 예. 파크리버 같은 경우도 또 포스코 도샵에서 분양을 곧 앞두고 있는데 정자동이요? 예, 너무 좋은 입지고요. 그다음에 평촌도 재건축 네. 재개발 물량이 몇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일 기대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과천이에요, 저는. 과천에 분양이 많죠. 과천은 올해 분양이 굉장히 몰려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주공 아파트 비쌌던 입지들도 다 재건축을 하는데 네. 거긴 좀 비싸요. 아마 평당 3천 이상이 나올 거고요. 지금 고급화해서 짓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밑에 그 과천지 정보타운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보금자 주택식으로 공급이 되는데 거기는 2천만 원 전후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고가도 있고 중저가도 있는 과천 시장도 한번 주목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도요, 정말 청약에 관한 좋은 말씀 많이 나눠봤는데요. 올 상반기와 하반기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정말 핫한 청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관심을 가지실 때가 된 것 같고요. 청약을 하실 때는 막연한 그냥 로또를 한다라는 심정으로 청약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내가 이 청약 단지에 당첨이 될 확률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점도 계산해 보시고 조건도 보시고 공고문도 자세히 보시고요. 모델하우스에 가서 상담을 하면 또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니까 이런 분들을 좀 맞춰서 한 5번 내에서 청약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청약의 기운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직방TV에서 방송되고 있는 직터뷰. 나도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1단계 댓글창을 눌러주시고요. 2단계 설문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3단계 설문지의 질문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질문은 무엇이든지 좋으니까요.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도 핫한 청약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